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해 주시고 오늘은 정관 배신자! 방송하겠습니다. 나경원 왜 왔는데? 이유가 뭐야? 지사님께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의 통치가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참석한 것이 4년 만이라고 하는데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야유를 받았다. 이거는 김병문 교수께 좀 야유를 하시는 분들은 왜 야유를 합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입니다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정치적 행위를 바탕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지 않다 이제 4년 만에 이 추도식의 발걸음을 옮긴 것을 바탕으로 이 거센 비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조원진 대표도 있고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도 있고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당신의 딸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혈연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었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별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웠던 산업화의 공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유신 등의 과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의 목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한 번 더 불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요구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유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넓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과 함께 선거로 나아가겠다.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강경한 보수층의 지지 결집을 통해서 탄핵에 과거 찬성했던 인사들은 다 배제시킨 다음에 강경 보수층만을 바탕으로 선거에 나서야 된다. 또 이런 주장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벌써 집권 2년 반이 지났고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적 측면이 강한 선거라고 한다면 보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조금 한국당 관련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영상이 하나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가 그 행사에 참여했던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나라에는 자유와 공정이 사라졌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있겠어? 망망! 아우 덕구야 조용히 좀 해. 아빠 맛있는 거 사오셨어요? 이 녀석들. 네, 강아지 덕구는 황교안 대표님이 직접 연기해 주셨는데요. 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형에 나온 덕구가 저예요. 괜찮죠? 재미있죠? 인보론 현장 토론회를 가는데 그때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저 캐릭터가 옳은소리 가족이라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기에는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 이 말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한 거 아니냐는 때문에 좀 비판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희화화를 하는 거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가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모욕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그 국회에 그 전시회였는데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을 빌려준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리고 근데 지지층은 이제 이 옳은 소리라는 게 그 자유한국당의 유튜브예요. 그래서 채널인데 여기에 지지층들은 사실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전에 김병민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처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뭐 진행이 되지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소용은 없어요. 이게 뭐 효과가 있을 리도 없는데 근데
근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거는 이제 뭐 지지층을 생각하고 이런 예. 게 반영이 됐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과연 적절했는지 이게 중도로 외연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벌거벗고 있고 조국 전 장관 수갑을 차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정권이 뭔가 좀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더 강하게 그렇게까지 정치권이 할 이유가 뭔가 싶은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지금 험악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극단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15년 전 일도 떠올랐어요. 그때 이제 2004년도에 예. 당시 한나라당 시절이었는데요. 환생경제라고 하는 연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현직 대통령을 노가리라고 부르고 막 이런 식의 정말 모욕 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사실은 그 국민들 사이에서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뭐 패러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풍자를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네. 규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정치의 협치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고 요즘에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 정신 상태 이상하고 조국 전 장관도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모욕 주면서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예. 대화를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공당에서 할 때는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이 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들은 최대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은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예. 공당이 하는 것들은 최소한 그래도 대화 상대잖아요. 조금 있으면 대통령하고 만나서 우리가 국정을 논의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될 상대잖아요. 그 상대가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렇지만 그 행사장 가가지고 옳은 소리는 우리 당을 대표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옳은 소리에 나오는 그 캐릭터나 이런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만약에 조롱한다. 예. 이러면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점점 극단화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타협의 여지는 사라지고 서로 간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남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험악한 정치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정이 계속 격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